노리치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복귀 첫 홈경기에서 뉴캐슬을 3대1로 꺾었습니다. 테무 푸키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뉴캐슬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팀이 무너지는데 뭐 별다른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었네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테무 푸키 선수의 결정력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노리치 시티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는데 경기를 지배하는 가운데에도 푸키 선수의 결정력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노리치가 슈팅을 10개 넘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잠그거나 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4대1이라는 스코어가 어떻게 본다면 좀 그 노리치의 패배를 좀 더 과장한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지난 시즌 챔피언십,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패스게임을 바탕으로 나름의 존재감, 또 조직력을 꾸려왔던 그런 노리치 시티의 강점을 리버풀전 때도 좀 단초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뉴캐슬전에서 굉장히 아주 뭐 좋은 또 경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저랑 같이 경기를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짜임새 있는 축구를 했고요. 목적 없는 킥이 거의 없을 만큼 후방이든 뭐 측면이든 전방이든 굉장히 약속된 플레이, 그리고 그 부분 전술을 측면에서도 공을 잡은 선수 주변에 항상 뭐 한 명, 두 명, 뭐 세 명까지 접근을 해주면서 다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많이 옵션을 줬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뉴캐슬 수비진들을 많이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노리치 시티가 아주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뭐 테무 푸키 선수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브리그 챔피언십 득점 왕이었고요. 1라운드 리버풀한테 질 때도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경기에 헤트트릭을 하면서 단숨에 득점 선두로 올라가게 됐고, 전체적으로 그 주된 공격 루트가 측면이었습니다. 오른쪽에 2000년생의 에런스, 그리고 왼쪽에 자말 루이스,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오면서 미드필드진들과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아주 영리하게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1대1 상황에서도 뉴캐슬 선수들이 뭐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들이 아닌데요. 1대1 상황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을 아주 힘차게 열어젖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뉴캐슬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번에 기성용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그 3미들의 중심에는 이제 그 존조 쉘비가 섰고요. 그리고 왼쪽에 기성용, 오른쪽에 헤이든이 섰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백을 세우고 양쪽 측면 맨니치와 크라프트가 5백을 형성할 정도로 내려가서 이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놓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전방에 있는 조엘링턴이나 알미론이 그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틈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뭐 미드필드에서 나가는 패스를 정확히 유도도 못 해내고 본인들이 잘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이 나가고 나서 이제 브루스 감독이 왔고, 시즌 전부터 팬들이 브루스 감독을 엄청 비토를 했습니다. 뭐 이런 수준 이하의 감독이 왔냐, 정말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떠난 베니테즈 감독을 그리워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아스날전 때는 그나마 잠그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덜 표가 났습니다만, 이번 노리치와의 경기에서는 뉴캐슬도 노리치 정도라면 승점을 노려볼 만한, 원정이지만 노려볼 만한 상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이제 3-5-2를 쓰면서 맨니치와 크라프트의 공격 가담을 많이 꿈꿨을 텐데 이게 전혀 되질 않았고요. 그 왼쪽에 맨니치가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기회를 잡고 세트피스에서 킥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왼발이 개발이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킥 자체가 워낙 지금 적중률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롱볼 축구를 구사하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거의 뭐 중앙 쪽으로 연결되는 그 빈도가 낮았고요. 저도 굉장히 아쉬운 것이 그 조엘링턴인데, 이 선수를 제가 그 아프리카 중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4천만 파운드를, 그러니까 500억 넘게 주고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호펜하임에서 지난 시즌에 뛰면서도 뭐 10골 넘게 넣지도 않았었고 리그에서. 근데 1차전, 2차전 제가 두 경기를 다 봤는데 왜 이 돈을 주고 사는, 정말 그 누구 말대로 뭐 돈 세탁을 위해서 이 선수를 비싸게 산 건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까지 봤을 때 수준 이하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골을 넣고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전방에서 본인에게까지 공이 왔을 때 이걸 지켜주는 플레이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수비진들을 좀 본인이 움직이면서 좀 유도해내고, 뭐 이선에 있는 뭐 알미론이나 아니면 쉘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리치전 때는 부상으로 중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의문의 영입이에요. 게다가 뉴캐슬에게 심각한 것이 앤디 캐롤을 영입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조엘링턴을 빼고 들어온 선수가 무토 요시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선발로 나온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뉴캐슬 시즌 지금 개막하고 2연패인데 정말 강등 1순위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축구를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야, 이런 팀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경기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뉴캐슬의 올 시즌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뉴캐슬이 다음 라운드 토트넘 만나러 갑니다. 토트넘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기성용 맞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노리치한테 3골을 내준, 더 골을 허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강등 싸움, 그리고 노리치 시티의 이변의 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지난 시즌의 울버햄튼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아우라를 기대해도 좋지 않나. 노리치 시티를 더 응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팀이 영입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업 골키퍼로 쓰려고 그러는지 주전을 쓸지 모르겠지만, 또 페어만 골키퍼를 300만 유로를 주고 임대해온 거 말고는 100만 달러 이상 쓴 선수가 없어요. 영입 자체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동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레스터 시티가 2016년에 이제 우승을 할 때도 정말 뜻밖의 팀이 좋은 축구를 하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보냈었는데, 솔직히 노리치 시티가 탑6에 진입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짜임새 있는 자기들의 축구를 2부 리그에서 구축을 해서 왔고, 이 팀의 이 조직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영입도 하지 않았고요. 같이 올라온 에스턴 빌라는 1,000억 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팀을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올 시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또 마음을 줄 곳이 하나 생겼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파케 감독이 만들어낸 지난 2시즌에 걸쳐서 만들어낸 노리치 시티 축구가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꽃을 더 피울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게 올 시즌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리치 시티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